자, 챕터 6 가우시안 빔. 를 하기 전에 간단히 저기 렌즈랑 프리 옵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우리 렌즈의 평면파를 쏘면요, 평면파를 쏘면은 렌즈가 얘를 구면파로 만들어줘요. 스피리컬 웨이브로 만들어주는데, 얘는 e⁻i_kr, r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한 점에 이게 포커스가 맺히거든요. 사실 여기다가 코사인 텀이 있긴 하지만, 파락시얼 웨이브 이퀘이션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 어쨌든 근데 사실 실제 이제 실험에서는 렌즈가 파이나이트한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의 크기가 작으면은 구면파의 일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렌즈가 크면 클수록 구면의 스피리컬 웨이브의 웨이브 프런트가 점점 많이 포함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렌즈의 크기가 큰 경우를 NA가 크다고 하고, 뉴머리컬 애퍼처가 크다고 하고, 렌즈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뉴머리컬 애퍼처가 작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뉴머리컬 애퍼처가 크면 클수록 스피리컬 웨이브가 전파돼서 한 점에 모일 때 이 크기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뭐라 부르면 diffraction limited point source라 부르고, 옛날에 물리할 때 배웠잖아요. diffraction limited point source는 대략 람다 오버 2에 비례하는데, 분모에 사실 NA가 더 있어요. 그래서 NA가 크면 클수록 이 위스가 작아지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서 오는 양이냐면, 이게 사실 양자역학에서 데이터 x, 데이터 p가 대략 h바다 uncertainty relation을 배웠었죠. 그래서 x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양이 작은 거죠. 그러면 운동량은 더 잘 모른다. 이거의 광학 버전이에요. 광학도 똑같은 웨이브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광학도 똑같은 이제 uncertainty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광학에서는 이 데이터 x, 데이터 세타가 대략 h바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앵글의 uncertainty가 커지면 diffraction limited point source의 width가 작아진다. 양이 x고, 앵글은 뭐냐면, 이 평면파를 사실 이거는 여러가지 평면파로 구면파를 사실 여러가지 평면파로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구면파에 포함되는 양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여기까지 알고 있다면 더 큰 앵글에 평면파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세타가 커지는 거죠. 앵글이 무슨 앵글에서 왔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기본 지식이었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빔은 가우시안 웨이브는 사실 어디서 오냐면 파락시얼 어썸션에서 와요. 파락시얼 어썸션에서 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타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빛을 쏘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의 여러 가지 앵글의 평면파로 분해할 수 있지만, 이 앵글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평면파가 사실 거의 e to the ikg G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면파랑 거의 비슷하다.
라는 게 페렉셀 어선션이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작으니까 미리 예상을 하자면 얘네들이 만드는 디프렉션 리미티드 포인트 소스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웨이브를 그릴 때 대충 어떻게 그리냐면 이 가운데가 빔 포커스인데 이 양이 굉장히 넓죠. 지금 다른 거 그린 거에 비교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빔이 페렉스럴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헬르몬슈 이퀘이션. 이게 이건 벡터 헬르몬슈 이퀘이션이고 스칼라로 쓰면 이거죠. E 플러스 R은 일반적인 일렉트릭 필드에서 e to the minus I 오메가 t로 진동하는 성분만 빼버린 게 E 플러스 R이죠. 그래서 스칼라 헬르몰츠 이퀘이션이 이건데 페렉스럴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가정한 바로는 대부분 이 평면파가 그냥 e to the ikg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E 플러스 R을 어떻게 가정하냐면 phi R e to the ikg 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양은 플레인 웨이브 프리퀀시가 k일 때 웨이브 넘버가 k일 때 그 다음에 파이 R은 이 양은 엔벨로프 엔벨로프라 부르는 거고 e to the ikg를 밖으로 뺐기 때문에 페렉셀 웨이브 어센션을 쓰면은 이 파이얼이 g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d 파이 r dg가 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맞춰주면 파이 오버 람다 아무거나 갖다 쓴 거죠. 이거에 비해 되게 작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을 다시 헬르몰츠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보면 이 양이 0인 건데 자 이제 라플라시안이 d 스퀘어 오버 dx 스퀘어 플러스 d 스퀘어 오버 dy 스퀘어 플러스 d 스퀘어 오버 dg 스퀘어죠. 라플라시안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거는 트랜스버스 라플라시안 그리고 d 스퀘어 오버 d 스퀘어 오버 dg 스퀘어 이 양으로 나누면 이 양인데 이 트랜스버스 라플라시안은 파이 사이에밖에 적용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 스퀘어 오버 dg 스퀘어드는 사이도 작용할 수 있고 e to the ikg에 작용할 수도 있고 반반 나눠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psi에만 작용하는 경우는 d 스퀘어 오버 dg 스퀘어드 psi r e to the ikg 그 다음에 한 번은 psi 한 번은 e to the ikg에 작용하면은 e to the ikg에 작용하면 ik만 튀어나오죠. 그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e ik ddz psi r e to the ik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 to the ikg에 작용하면 마이너스 k제곱 psi r e to the ikg 그 다음에 k 스퀘어가 다시 작용하면은
k 스퀘어 플러스 ir e2d ikc는 0이다. 이 양과 이 양과 사라지죠. 깔끔하게.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해보면 이 양은 이 양은 transverse Laplacian 플러스 d squared over dg squared 플러스 eik dz 플러스 ir이 0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정했다시피 d squared over dg squared는 거의 미니멀 하죠. 그래서 이 양은 무시하고 앞에 두 놈만 쓸 거예요. 앞에 두 놈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뭐라 하냐면 이거를 파락시얼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파락시얼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고 거기다 e2d rkg를 넣으면 가우시안 웨이브가 나온다라는 게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루션 to partial wave equation 우리가 직접 풀진 않고 솔루션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complex monochromatic electric field wave는 E0 플러스 오메가 0 오버 오메가 G, 그 다음에 amplitude factor exponential minus R squared over 오메가 제곱 오메가 G squared, 그 다음에 to the ikg minus I 아크 탄젠트 G 오버 G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xponential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솔루션으로 솔루션이래요. 그래서 이 양을 가우시안인 웨이브라 부르는 거는 부르는 이유는 이 앰플리튜드 팩터가 가우시안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파라미터들이 뭐냐 하면은 오메가 G는 오메가 0 곱하기 1 플러스 G 오버 G0 스퀘어드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G0라는 양도 등장하는데 G0는 파이 오메가 0 스퀘어 오버 람다, 마지막으로 RG는 G 1 플러스 G0 오버 G 스퀘어드 이렇게 정해야 되고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뭘 그린 거냐면 가우시안 웨이브의 86%의 인텐시티가 모여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가운데가 항상 빔 포커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양을 빔 웨이스트라고, 포커스에서 빔 웨이스트, 포커스가 아닌 곳에서는 양을 오메가 G라고, 포커스부터까지의 거리를 G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G가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G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G0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웨일리 랭드,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G0가 있고 마이너스 G0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의 리전을 뭐라 부르냐면은 Rayleigh 리전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항을 분리해서 볼 건데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amplitude factor라 부르고 나머지는 phase factor예요. phase factor인데 여기를 longitudinal phase factor 나머지는 radial phase factor 라 불러요. 그러면 amplitude factor부터 보면 이 양이 amplitude factor인데 우리가 항상 intensity는 E 플러스 스퀘어 한 다음에 그 양의 2배로 곱하고 그거를 이제 웨이브 임피던스로 나누니까 웨이브 임피던스는 복습을 하면은 이 양이 뮤0 오버 입실론 0 SK 루트를 1 오버 n으로 나눈 거였죠. 1 오버 n을 곱한 거였죠. 그래서 인텐시티 프로파일 구해보면 I열은 I0 오메가 0 스퀘어 오버 오메가 스퀘어 Z 오메가 G 스퀘어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R 스퀘어 오버 오메가 G 스퀘어 그쵸? 그러면 이제 토탈 파워를 구할 수 있는데 적당히 여기가 G가 G로인 점이고 적당히 G인 점을 잡으면 얘가 빔 웨이스트죠. 그래서 여기를 이 면을 다 적분하면은 토탈 파워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데나 잡아도 사실 똑같겠죠. 에너지는 컨설브 돼야 하니까. 이 셋이 다 P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토탈 파워는 0부터 무한까지 dr 2파이R IR 이 양을 적분한 건데 I0 밖으로 뺄 수 있고 오메가 스퀘어 오버 오메가 G 스퀘어 밖으로 뺄 수 있고 2파이도 밖으로 뺄 수 있죠. 0부터 무한까지 dr r exponential 마이너스 2r 스퀘어 오버 오메가 스퀘어 G 이 양을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양을 간단하게 적분하려면 2 오버 오메가 스퀘어 G를 람다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적분하는 거는 잘 보면 이 박스 안의 양은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얼 스퀘어드를 얼에 대해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람다 얼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걸 상쇄시켜 주려면
밖에 마이너스 1 오버 2 람다를 밖으로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걸 0부터 이걸 적분한 거니까 이 양은 마이너스 1 오버 2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얼 스퀘어를 1에서 0을 빼주면 되죠. 이 양은 1 오버 2 람다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양은 1 오버 2 람다가 뭐냐면 오메가 스퀘어드 C 오버 4죠. 그러면 오메가 스퀘어 사라지고 남은 양은 2분의 I0 곱하기 파이 오메가 0 스퀘어드 이 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뭘 증명한 거냐면은 이 양은 지금 오메가 G의 함수가 아니죠. 따라서 G의 함수가 아닌데 따라서 토탈 파워는 어느 면에서 재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확인을 한 거예요. 에너지 플럭스가 다 똑같아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 이거를 무한히 적분하지 않고 어떤 레디어스 r까지만 적분하면은 마지막에서 이 무한만 r로 고쳐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I0 오메가 0 스퀘어 오버 오메가 G 스퀘어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 오버 2 람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스퀘어가 나와요. 이 양은 1 오버 2 람다는 오메가 G 스퀘어 오버 4였고 괄호 안에도 대입을 해주면 람다가 뭐였지? 람다 2 larger square over 오메가 G squared 밖에 있는 이 양은 사라지고 그러면 이걸 잘 보면 P는 뭐의 함수냐면 R over 오메가 G의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R이 1.5 오메가 G면은 혹은 R이 1 오메가 G면은 어떤 플레인을 보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면을 통과하는 파워는 다 똑같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R이 오메가 G까지만 적분하면은 이 양은 이제 86%의 파워를 주고 1.5까지 적분하면은 이 양은 99%. R을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100%가 나오겠죠. 그래서 앰플리튜드 팩터를 그렇게 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 볼 거는 longitudinal phase factor. 이 양은 e to the I kz minus I inverse tangent c over g0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양은 플레인 웨이브를 설명해 주면 되고 뒤에 나온 양은 뭐라 부르냐면 그의 페이스 시프트라 불러요.
그래서 이 양을 그냥 플레인 웨이브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구이 페이스 시프트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가우시안 빔의 롱기튜디오 페이스 팩터가 사실은 플레인 웨이브보다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g가 무한으로 가면은 탄젠트 마이너스 1 g 오버 g 스퀘어드는 g0는 마이너스 파이 오버 2가 되죠. g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 양은 파이 오버 2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플레인 웨이브 비해서 어디셔널 페이스 리터데이션 마이너스 파이가 있다는 거죠.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구이 페이스 시프트 때문에 롱기튜디오 페이스 팩터는 조금 느리다. 조금 느리다. 이 양이 왜 등장하냐면요. 왜 등장하냐면 가우시안 웨이브는 여러 가지 플레인 웨이브의 조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플레인 웨이브가 조금 치우쳐진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으니까 이 양이 람다인데 옵티컬 액시스에서 보면은 이 람다가 조금 커지죠. 그래서 그걸 모두 더한 양이 기여를 해가지고 구이 페이스 시프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만큼. 그 다음에는 라디오 페이스 팩터. 어떻게 생겼냐면 exponential r squared over 2rz. 그래서 r squared는 여기서는 x squared 플러스 y squared가 되고 transverse coordinate. 그 다음에 rg는 g 곱하기 1 플러스 g0 over g squared예요. 그래서 이 양은 사실 스피리컬 웨이브를 나타내는 양인데 예를 들어서 스피리컬 웨이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양은 e to the i x square 플러스 y square 플러스 g squared의 스퀘어 루트죠. 근데 이제 페렉시얼 웨이브 이퀘이션을 쓰면은 페렉시얼 어썸션을 쓰면은 g 자체가 x squared 플러스 y squared보다 크죠. 이 양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e to the ik 저 양을 이제 g 스퀘어드로 나누고 밖에 g를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 분리를 할 수가 있나? 이 r over g가 아주 작은 양이니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x의 스퀘어 루트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이 양은 1 플러스 2분의 1 x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 플러스 r 스퀘어 오버 g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는 1랑 비슷하면 1 플러스 2분의 1 r 스퀘어 오버 g 스퀘어랑 비슷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양은 exponential ikz 플러스 i ik
RKZ 곱하기 R 스퀘어 분의 2G 스퀘어. G 사라지고 G는 이제 R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양은 IK R 스퀘어 오버 2R이 되죠. 그래서 앞에 양은 저희 롱기튜디어 페이스 시프트로 옮긴 거고 뒤에 양만 남기는 거예요. 뒤에 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거를 radial phase 벡터라 부르는 거고 여기서 R을 뭐라 부르냐면은 radius of curvature 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radius of curvature가 공식이 g 곱하기 1 플러스 g0 오버 g 스퀘어드였는데 그래서 radius of curvature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g가 아주 클 때는 양은 거의 g랑 똑같죠. 그 다음에 g가 g0보다 작을 때는 rg는 g0 squared over c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때는 c랑 비슷하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스피리컬 웨이브가 되고 g가 멀리 있을 때는 g가 멀면은 점점 스피리컬 웨이브가 돼가고 그 다음에 g가 0에 가까울 때는 radius of curvature가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이 양은 거의 플레인 웨이브랑 비슷하죠. 얘는 radius of curvature가 0인 거고 얘는 radius of curvature가 양수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radius of curvature가 0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보면 저 안에 양 미분하면 이거는 g0 g to the minus 2죠. 그래서 안에 양은 minus 2 g0 g minus 3 양이 0이 돼야죠. 저를 구하면 이 0이 되려면은 g0 squared minus 2g0 squared plus 2g0 plus g squared가 0이 돼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다시 RG가 g 플러스 g0 스퀘어 오버 g죠. 그래서 drdg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g0 스퀘어 오버 g 스퀘어 그래서 g가 플러스 마이너스 g0일 때 미니멈이 되거든요. 그때 값은 얼마죠? 2G0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디다 응용하냐면 저희 컨포컬 레소네이터 뭐였냐면은 스피커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 스피커 미러는 ABCD 매트릭스가 1, 0, 마이너스 2 over R 그 다음에 0였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R이 0보다 작았죠. 그래서 이 양은 1, 0 마이너스 F분의 1, 0으로 볼 수가 있는데 F는 점 거리는 마이너스 R분의 2였죠. 그래서 컨포컬 레소네이터라는 건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평면파로 쏜 빛은 웨이는 초점에 맞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4번 이동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컨포컬 레소네이터였죠. 근데 이거를 가우시안 웨이브에서도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여기가 G가 0인 점이고 여기가 G0면은 가우시안 웨이브 이렇게 나와서 커버처가 G0에 도달할 때 커버처가 몇이 되냐면 2G0가 되죠. 근데 이 미러 사이의 거리가 마침 D가 R이라 했고 이게 2G0니까 저희 웨이브프런트의 커버처랑 미러의 커버처가 똑같죠. 그래서 그대로 웨이브프런트가 반사돼서 여기에도 맺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레소네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지? 앰플리튜드 팩터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뭐였냐면 빔 다이버전스 앰플리튜드 팩터를 다시 복습하는 겸해 써보면 A0 오메가 0 오버 오메가 G 그 다음에 E3 마이너스 R 스퀘어드 오버 오메가 G 스퀘어드 됐죠? 맞나?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던 게 뭐지? 오메가 G가 오메가 0 곱하기 스퀘어트 1 플러스 C 오버 G0 스퀘어드라 했는데 딱 빔 웨이스트까지만 그리면 이게 이 안에 86%의 토탈 파워가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G가 G0보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오메가 G가 거의 오메가 G랑 똑같고 G가 G0보다 아주 큰 경우는 오메가 G가 대략 오메가 0 오버 G0 곱하기 G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G가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가 클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양을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를 하면은 세타 0는 뭐냐면 다이버전스 앵글 뭐라 그러더라? half 앵글이라고 했으나 다이버전스 half 앵글. 네, 플러스. 그래서 세타 0는 오메가 0 오버 G0인데 G0가 아까 뭐라 했냐면 파이 오메가 0 스퀘어 오버 람다라 했죠. 이 양은 그래서 파이 오메가 0 분의 람다예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빔의 위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이버전스 앵글이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웨이브의 uncertainty relation에서 나왔다 했죠. 그렇지? 여기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양이죠. 그래서 아까 레일리 리전을 그리면 딱 여기까지는 빔 위스가 일정하게 오메가 0를 할 수 있고 G0를 넘어가면은 모노토니클리 인크리싱 하는 함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안쪽을 레일리 리전이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G0부터 G0. 근데 이 양을 여기 안에는 포커스가 잘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 양을 이 G0라는 양을 이 길이를 depth focus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